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비도 안 오는데 시장이 참 어제 다르고 또 오늘 다르고 그렇죠. 자, 지금 구간에서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 고맙게도 순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쪽부터 리스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확인하셨을 SK하이닉스의 엄청난 실적 이야기. SK하이닉스 외국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요 며칠 사이 계속 외국인이 담고 있기도 합니다. 등등 보여지고 반도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SK하이닉스만큼은 들어가고 있네요. 그럼 이제 외국인이 빼는 쪽을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가 어디 갔나 했더니 늘 외국인 순매도 상위 리스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짝 속을 뻔했죠. 장중까지 매수세였다가 장 막판 들어서 매물 투하로 순매도 확인됐었던 삼성전자. 오늘은 줄곧 해서 순매도 쪽으로 찍혀있는 장중 수급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하이닉스가 사실상 왕이 맞았고 앞으로도 맞을 것인가 이 얘기로 또 이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송태현 과장님. 일단 너무 좋네요. 일단 HBM 매출 비중이 4분기엔 더 늘어날 거래요. 근데 그 늘어나는 폭이 또 장난 아니게 늘어나니까.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계산할까? 이제부터 다시 셈법이 복잡해집니다. 20만 원 선을 오늘 터치만 했거든요. 20만 원 선을 오늘 시원하게 뚫어주기에는 좀 부족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사실 좀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2025년도에 이 서버 관련돼서 얼마만큼이나 증대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두 자릿수 정도의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미드에서 하이 싱글 이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는 사실 PC라든지 모바일 쪽에서는 거의 로우 싱글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이 하이닉스가 생각보다 서버 쪽에서에 대한 물량 증가를 크게 보지는 않네. 라는 부분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물론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는 다 다르겠지만 네네.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의 하이닉스가 강한 상승이 나오기에 조금 어려웠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하이닉스가 서버적인 측면에서 좋아요. 좋은 부분이 있는데 말씀을 하신 것처럼 HBM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30%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보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가 나머지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얼마만큼이나 더 좋을 것인가? 이 부분에서도 사실상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와주면 사실상 주가의 흐름은 더욱더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좀 아쉽다 보니까 이쪽에서에 대한 성장은 오케이 알겠는데 나머지 그것보다 조금 더 파이가 큰 쪽은 아직은 잘 모르겠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이 흐름 자체가 빠르게 움직이기보다는 그래도 조금씩 우상향을 그려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반대로 전자는 오늘 사실 저가를 다시 한 번 더 갱신을 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전자 입장에서는 사실 레거시 쪽밖에 이제 바라본 것이 없는데 2025년도가 하이닉스도 레거시에 대한 성장을 거의 플랫하게 보고 있다는 건 삼성전자가 여기서 기댈 것이 많이 없겠구나.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4분기 때에 대한 실적이 3분기가 워낙 기저가 낮았으니까 거기서부터에 대한 턴어라운드까지 이제 바라보는 것 외에는 주식에 대한 트리거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직까지 많은 기간이 남았잖아요. 결국은 삼성전자는 여기서에 대한 주가가 옆으로 횡보 내지는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적겠구나라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에 있어서 생각보다는 이라는 점이 조금은 오늘 보여지셨다는 거네요. 특히 서버 쪽에 있어서. 서버가 엄청 좋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2025년도에 가면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엄청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성장이 당연히 두 자릿수를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하이닉스 측에서 얘기를 하는 게 한 자릿수의 후반대를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조금은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기대치보다는 조금 낮을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그 외에 이제 메모리 쪽에서에 대한 부분은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20만 원의 저항이 굉장히 또 세다라고 해야 할지, 일단 정태근 이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장초에 변동성이 있었잖아요. 네. 19만 원 선까지 좀 만들었다가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또 상승 기조로 가나 싶었는데, 그래도 외국인 수급 영향 덕분에라도 지금 플러스를 반도체 내에서는 그래도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동에 대한 초반에 있었던 해석이 좀 달랐을 수 있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도 SK 하이닉스가 가장 탑픽이기 때문에 매수는 들어오는 거다. 이 정도까지밖에 우리는 해석이 불가할까요? 오늘 하이스 센 거 아닌가요? 시장 대비 세죠. 네. 예. 저는 이렇게 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가 대비 보게 되면은 네. 4.4%거든요. 19만 원에서. 네. 네. 그러면은 충분히 그러니까 출발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출발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출발하고 난 뒤가 네.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그 하이스에 관한 얘기를 이어서 말씀드려 보게 되면은, 제가 월요일날 그 지난주 금요일날 TSMC와 엔비디아에 대한 노이즈에 관한 부분들을 있었는데, 하이스의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락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락분을 회복시키냐 못 회복시키냐, 그게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젠슨 왕이 부인을 했잖아요. TSMC와 엔비디아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다 네. 라고 일단은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실적 플러스 해가지고 모멘텀이 되면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만 원 돌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추세를 믿어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시적 어쨌든 뭐 TSMC와 엔비디아 어떤 노이즈 이런 부분들이 자칫 20만 원 저항대로 작용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이었었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젠슨 왕이 직접 해소를 했다라는 것들은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추세를 믿고 일단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날짜를 보게 되면은 뭐 9월 26일 날 그리고 10월 7일 날 뭐 중간에 9% 6%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건 중간에 한 번 있었던 일이고, 9월 11일부터 쭉 보게 되면은 지금처럼 쭉 상승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하이스는 원래 그랬던 추세를 계속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저는 뭐 하이스가 달라졌다? 뭐 그런 건 없다라고 봐지네요. 그렇다면 역시나 SK 하이닉스 쪽,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지금 반도체 내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당연히 선택지 없는 것 같아요. 여기만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좁아요. 아, 더 좁아요? SK 하이닉스? 네, 더 좁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적으로 네. 보는 것들이, 질문을 제가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하이스의 어떤 하단의 벤더사들 네. 여기까지를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예.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좁아져 가지고 그냥 하이닉스에서 그 엔비디아에서 바로 수혜 보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쪽만 또 좁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뭐 하이닉스는 뭐 당연히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를 거쳐서 수혜가 아니라 엔비디아 직접적인 수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스페타시스도 그렇고 엔비디아 직수혜라는 점을 보게 된다면은 이전보다 더 좁아들었다, 더 좁아졌다. 뭐 저는 그렇게 보이네요. 경유하지 말고 직항하는 네, 쪽. 그죠.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아까 전에 삼성전자 언급 주셨는데 하방을 열어둘 수도 있고 플랫하게 갈 수도 있다라고까지는 뭐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 통해서 예측 가능합니다. 지금은 견뎌야 하는 구간일 거고요. 근데 사실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입장이 반도체 업황으로만은 설명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어제 외국인 수급이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시간 있었다라는 점을 오히려 외부 요인, 코리아 시장을 바라보는 인덱스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눈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 예로 들어보자면 금투세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지금 같이 결부시켜서 삼성전자는 또 이겨내야 하는 숙제를 짊어진 게 아니냐라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평가 주세요? 맞죠. 사실 뭐 어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만한 소부장
관심이 있을까요? 전혀 없을 겁니다. 그냥 크게 반도체, 레거시, 선단 이 정도 나눠놓고 거기서에 대한 가장 강한 종목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이닛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 뭐 이 정도만 보게 될 텐데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했을 때도 전자는 썩 좋지만은 않아요. 지금 매크로적인 부분에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고 그 미국 대선에서에 대한 지금 환경들 자체가 트럼프 쪽 후보자에게 기울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사실 썩 달갑지만은 않은 이런 움직임이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 섹터에 있어서는 그 이전의 기억도 상당히 안 좋았던 부분이 많았었고 그리고 이제 달러에 대한 강세라든지 금리에 대한 이런 다시 높아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썩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이런 부분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도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수급적인 요인에 있어서 불리한 부분도 상당히 많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금투세에 관련돼서는 사실 전자가 금투세 때문에 오르고 빠진다 뭐 그렇게 동의할 수는 없어요. 전자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훨씬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겠죠. 영향이 더 크다. 예,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금투세까지 결부를 하는 거는 조금의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다만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최장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매도세가 중간중간에 이제 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충분히 이제 뭐 공매도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다가 이제 충분히 그런 부분에 쇼커버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어제 잠깐씩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대신 우리나라 시장의 거래대금이 그만큼 말라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 발생을 할 때마다 이 정도의 이 시가총액을 가진 종목군들도 움직이는구나 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사실 삼성전자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종목군들에서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어요.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이유 없이 움직임이 이 변동성이 생각보다 3, 4%까지는 막 움직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거래대금이 얇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방향성, 프로그램 매도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는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시장의 상수로서 놓고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덱싱 관련해서 조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참 짠 게 아닌데 한미반도체 하나인더 얘기 물어보고 싶었는데 정태근 이사님 지난주에 뷰 안 바뀌면은 제가 질문 안 드릴 거라고 해가지고 네. 뷰 안 바뀌셨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봐야겠습니다. 하나인더는 회장님이 네. 반도체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다 내렸다가 한미, 한화 다 내렸다가 지금은 좀 차등이 나타납니다. 뷰 바뀌신 거 없다면 송 과장님 입장 먼저 들어볼게요. 어떠세요?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네. 어쨌거나 독점적인 지위를 잃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지 못할 게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어떠한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주가는 움직임이 더딜 테고 그 이슈가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반등은 일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인더의 입장에서는 만약 이것이 진입이 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건 MS를 뺏어가는 입장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프리미엄에 대한 요소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만큼의 그런 밑도 끝도 없는 이제 프리미엄을 준다? 그런 부분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은 그만큼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하나인더 여기서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통과가 되냐가 가장 크겠죠. 그렇게 되면 한미 반도체 현재 시총이 10조, 하나인더가 2조 정도니까 갭 메우러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는 자극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시나리오의 일부기 때문에 트레이딩 영역으로서는 점수 주셨습니다. 자, 정태근 지사님 우리 그냥 이쪽으로 가봐요. 2차 전지 얘기 네. 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생각보다 나오네 싶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오늘 그러면 가겠다. 왜냐하면 네. GM도 좋았고 테슬라도 좋으면 당연히 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기관 순매수 탑10의 현재 3위 LG 엔솔에게는 지금 매수가 들어가지만 다른 2차 전지단으로 확산은 아니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 매도 쪽을 보니까요.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BM. 네. 보통 2차 전지가 가면 갈 법한 친구들이 일제히 외국인 매도 리스트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오늘 유동성 장세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치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확인했고 아직은 아니야인 거예요? 이거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직항, 직항. 테슬라도 직항, LG 엔솔, 4680 배터리 직항이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쪽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사실 목에 있는 제가 네.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냥 테슬라를 사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차라리? 사실. 네네. 왜냐하면은 거기가 진짜 완전 직수회잖아요. 오늘 저녁 분명히 뜰 거예요. 네. 그러면 테슬라 사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참 이런 얘기하는 상황이 참 서글프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LG 엔솔만 유독 움직이는 건 결국 이제 테슬라 직항이 영향이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엔비디아 얘기할 때 하이닉스, 유스페타시스가 직접적인 어떤 수혜가 되는 종목이니까 간다고 말씀드렸듯이 LG 엔솔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리고 오늘 물론 뭐 다 안 가는 건 아니지만 LG 엔솔의 대표적인 수혜주들 4680 배터리 수혜주가 뭐가 있냐면은 메가터치, 동원시스템즈, TCC 스틸, KNS 요 네 종목이 있거든요. 물론 동원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3%까지 상승이 나오긴 해요. 그런데 전부터 또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일부 종목으로만 뭐 쏠림 현상이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만큼 증시에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은 결국 아까 앵커님 말씀을 다시 빌려서 직항 효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는 상황이면 무조건 직항이 직수해겠네요. 네, 그렇죠. LG 엔솔. 되도록이면 미국 쪽과 연결고리가 좀 짧은 쪽으로 네. 계속 이렇게 힘을 집중해 나가는 것 같아요. 반대로 말하면 LG 엔솔은 그만큼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시장 대비 엄청나게 강한 네. 거죠. 지금 하이닉스하고 LG 엔솔은 네. 시장 대비 정말 강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말씀하신 게 맞아요. 삼성전자가 알겠습니다. 못해서 그렇죠 지금. 지금 탑픽 반도체 태양은 SK하이닉스, 2차 전지는 LG 엔솔 네네. 직항으로 여러분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또 실적이 나온 쪽이 있습니다. 근데 매도 리스트에 자리하고 있죠. 현대기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회성 비용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기회인 거예요, 송 과장님? 좀 의외죠. 사실 GM 좋았고 네. 테슬라 괜찮았는데 현대차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기대치는 계속 눈높이는 낮아지고 있었어요. 판매량에 대한 부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더 좋아지기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상 실적으로 나온 것이었고 그 실적이 확인되는 순간 매도로서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증권가에서는 사실상 자동차에 대한 탑픽 자체가 완성차에서 부품사로에 대한 전환이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탑픽으로 제시를 하는 자동차 섹터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현대모비스가 탑픽으로 지위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 부분이 기관에서에 대한 수급도 보게 되면 상당히 조금 한 일주일 정도 이미 현대모비스를 끌어올리는 중점적인 이 수급이 현대모비스였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더 이상 현대차랑 기아가 판매량을 더 우호적으로 많이 늘리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바라보는 것 같고 그 과정 속에서 부품이 다른 쪽에 대한 이 물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섹터에 대한 내에서에 대한 매력도는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라든지 만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되고 오늘의 주가의 흐름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이제 나와야 될 게 나온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자동차 sek터 안에서만 국한돼서 보게 되면은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을 보다 더 어프로치를 하는 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훨씬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모멘텀은 뭘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네요. 진짜 인도 IPO도 끝이 났고 어쨌든 성공적으로 상장을 시켰고 이제 앞으로에 있어서 컨콜 내용들이 계속 지금 정리되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회가 있는지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섹터로 좀 넘어가서요. 이 부분 한번 같이 보시죠. 숨고르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쪽이 있는데요. 외국인이 그래도 조금씩 담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자, 유한 양행 현재 3위에 보이고 있고요. 알테오젠, 셀트리온까지 확인됩니다. 시총 상위단들 많이 보이네요. 매도 쪽으로 보니까요. 삼바예요. 실적 확인하고 이제 좀 차익하고 싶어진 걸까요? 매도 쪽의 리스트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얘기. 제약바이오는 다 맛집이다. 네, 정태근 그렇죠. 기자님, 그렇죠? 지금 7월달 네. 네. 변화됐나요? 뷰가? 아니요 아직까지 변하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맛집이다. 네.
일단은 7월 달 넘어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넘어오게 되면서 바이오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은 뭐 상승 탄력에 의해서 계속 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제약 바이오, 그러니까 제약이 아니라 바이오라고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바이오가 결국 이제 움직인 이유가 다들 잘 아시잖아요.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와서 움직임이 좋아졌는데, 하반기에 어떤 이슈냐? 미국 대선이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 대선이 이제 거의 임박했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만약에 꺾이게 된다면 그 전에 꺾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 판단에는 아마 다음 주 그리고 11월 달 첫 주가 아마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만약에 못 가게 된다라면은 바이오는 이제 조금 이거 식는구나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다음 주 그리고 11월 초가 지났는데도 만약에 바이오가 간다. 그러면 내년 3월 달까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9월 달 이제 그 10월 달 마지막 죄송합니다. 9월 달 마지막 주부터 바이오에서 반도체 2차 전지가 조금 순환매가 발생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바이오가 언제까지 갈까라는 고민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해왔었는데, 그래서 내린 결론이 방금 말씀드린 이제 11월 첫 주까지 봤을 때 만약에 지금이었던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한올 바이오 파마,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했구나. 그리고 ABL 바이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움직이는 펄시티 바이오 파마, 이런 것들이 11월 초에 갔는데도 꺾이지 않게 된다라면은 상승 탄력에 의해서 좀 더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 3월 달에 왜 말씀드리냐면은, 내년 3월 달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공매도가 제기가 돼요. 그러면 아마 이 공매도가 전력 설비라든지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박살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높다고 봐요. 차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른 게, 네. 제가 만약에 제거를 많이 했구나. 만약에 공매도 세력이 있다고 볼게요. 공매도 세력 될 뻔했네요. 그 공매도 세력이 있다고 볼게요. 그 사람들이 지금 바이오를 봤을 때 정말 매력적으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바이오가 저가 매수 기회이지 않을까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공매도 제기가 되게 된다? 그러면 기관이든 외국이든 누군가는 공매도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공매도 대상이 과연 누가 될까? 저는 바이오밖에 없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점점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이오는 분명히 계속해서 저평가 구간을 가고 있어요. 걔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 저평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타깃이 될 가능성이 저는 거의 90%가 넘는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11월 초 고비만 잘 넘기게 된다라면은 내년 3월 달이 고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시나리오를 짜고 놓고 있어요, 지금. 또 지금 금리 동결 네. 얘기 나오니까 제약바이오 입장에서 좀 쉴 수밖에 없겠는데, 일단 면역 항암학회가 11월에 있죠. 네네. 그때까지는 계속 시세가 나오되, 그러니까 공매도 시점, 대선 이후의 시점부터는 좀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다.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여러 섹터 다뤄봤고요.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